게 먼저입니까? 소수를 지우는 게 먼저입니까? 소수를 지우는 게 낫겠죠. 가로를 풀려면 소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소수를 곱셈해야 되잖아. 그럼 불편하니까 이럴 때는 가로를 푸는 게 아니고 소수를 먼저 지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에 내려오면서 양변에 뭘 곱하죠? 100. 그럼 여기는 14 가로 x-2 여기는 26x 플러스 4 됐습니까? 이제 분배합시다. 근데 이거 분배할 때 그냥 분배도 괜찮긴 해. 근데 필요하면 약분 같은 거 해도 된다? 미리. 여기 14, 26, 4에 모두 다 2의 배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2로 나누어서 그냥 분배도 괜찮은데 미리 2로 약분시키고 이제 2로 약분시키고 2로 약분하면 숫자 좀 작아지니까 그럼 7을 분배 얼마죠? 7x 마이너스 14 여기는 13x 플러스 2 이 양을 하죠?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럼 7x 마이너스 13x 부동 그대로 넘어가면 12 플러스 14 동량 처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x 두 개 더하면 16 괜찮아요? 예. 안 보여? 이거? 2예요 2 2 쓴 거예요 여기 쓰다가 네 숫자를 잘못 써서 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죠? 아니 그치, 마이너스 6으로 나누죠 그럼 약분되고 x 남고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고 이거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여기는 8 남고 이렇게 된다. 이게 정답이다. 얘는 뭘 해야 됩니까? 자연수 바꿔요? 그죠? 자연수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하죠? 12. 4, 6, 2를 동시에 없애는 4, 6, 2의 최종 배수 12. 그럼 1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 12를 분배하면 약분하고 숫자가 3 남죠? 3x가 되네요. 여기 약분하면 2가 남는데 2, 5, 10이 되고 부동은 안 바뀌고 여기 약분하면 6 남네요. 그럼 3x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남는 거 이해되세요? 6만에 10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눈다. 약분한다. 양수로 나눴으니 부동 안 바뀐다. 이렇게 된다. 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뭐 곱하면 돼요? 10만 곱하면 되겠네요. 10 곱하면 2, 10 곱하면 9x 부동 안 바뀌고 10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 2x 10 곱하면 이렇게 됐네요. 이제 동량 뭐 하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럼 마이너스 9x 플러스 2x 부동호 안 바뀌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 동량 처리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2 양변 마이너스 7로 나눈다 약분대로 지워지고 x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고 음수 나누면 양수 약분하면 6 x끼리 모으죠? 이렇게 이항을 시키고 얘는 x가 없으니까 반대로 넘기고 그럼 x 마이너스 3x 원래 있던 항 써주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동량 처리 1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2x 얘는 뺄셈이 돼요? 그냥 써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마이너스 2로 얘도 마이너스 2로 그럼 약분되고 x 남고 부동 방향은 반대가 되고 얘는 계산 안 되잖아요. 그냥 써야죠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계산이 되면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쓰고 그럼 이게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해줘. 더 이상은 정리할 게 없잖아요. x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그럼 내가 구한 답과 이제 답을 실제 답을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둘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고. x 같고 부동 모양 같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얘랑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 식을 쓰면 돼. 그걸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a 얘랑 마이너스 5가 같아요. 뭘 곱해야 되죠? 뭘 곱해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둘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분모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얘 없어지고 4 마이너스 a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고. 그럼 A가 있는 마이너스 2는 남기고 4를 1로 넘기면 10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10 마이너스 4, 6.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A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A가 남고 마이너스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정답이고. 가로 풀어봅시다. 3 마이너스 4x. 가로 풀죠? 6 마이너스 3a. 해야 될 건 너무 뻔한 거예요. x와 x가 없는 걸 분리하는 거니까 얘는 x 없으니까 1로 넘겨야 되고 얘는 x니까 놔둬야 되고 x 없으니까 놔둬야 되고 x 없으니까 놔둬야 되고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4x 얘네 둘은 계산이 되잖아요. 6 빼기 3 3 마이너스 3a 얘는 계산 안 되니까 그냥 붙여준 거고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눈다. 마이너스 4로 나눈다. 지워진다. x 남는다. 음수로 나눴으니 부동은 반대가 된다. 얘는 계산할 게 없다. 그냥 쓴다. 자, 이제 답과 비교해라. 답은 이렇다. 누가 봐도 같고 같으니 얘네들만 같으면 내가 푼 답과 정답이 똑같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a가 3과 같다. 뭘 곱하라? 마이너스 4를 곱해라. 분배하면 얘는 없어진다. 분자가 남는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3a 남기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넘기고 그럼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죠? 약분되고 지워지고 a는 5가 답이다. 활용은 여기 어떤 정수의 2배에서 10을 뺀 수는 30보다 작아. 이 정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식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정수를 모르겠으니까 뭘로 둡시다? x로 둡시다. 그럼 x의 2배 뭐라 써야 되죠? 2x. 그래서 10을 뺀 수? 빼기 10.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 숫자는 3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이렇게. 너무 뻔한 식이잖아요. 자, 위에서 세운 식을 풀어라. 그럼 넘기죠. 2x 넘어가면 30 플러스 10이 되니까 40. 양변을 2로 나눠라. x 20보다 작다. 이게 부등식을 풀었죠. 남은 건 그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 x가 20보다 작은 거니까 x는 19. 정수니까요. 18, 17 이렇게 할 텐데 가장 큰 정수는 19가 되겠다. 기본적인 틀이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예요. 연속한다는 뜻은 자연수가 연속하려면 숫자와 숫자의 간격이 얼마씩 벌어져야 되죠? 20? 10? 일씩. 뭐야, 10? 연속하는 자연수? 예를 들어 뭐 7 있어. 그 다음은 8 5, 그 다음은 9가 오겠죠? 이래야 연속하는 자연수가 되잖아요. 숫자 간격이 얼마씩? 1씩 벌어지는 겁니다. 뒤로 가면 1씩 커지는 거고 앞으로 가면 1씩 작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쓸 때 어떻게 미지수를 잡을 거냐는 거죠. 보통은 가장 작은 거에 x를 두게 되면 그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는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1, 숫자 1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둬도 되고 가운데다 x를 둔다면 앞에 있는 수는 하나 작고 뒤는 하나 크고 가장 큰 수의 x를 둔다면 앞에는 하나 작고 얘는 하나 더 작아지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별한 말이라는 얘기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구하라는 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번이 제일 낫고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3번이 제일 나아요. x가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 게 제일 나아요. 좌우 대칭으로 더하기를 빼기를 있으면 합 처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 걸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세 수를 구해야 돼. 착각하면 안 돼. 나와 있는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라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가 여러 종류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 종류의 세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 3개를 찾아내라 라는 뜻이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를 x라 두고 양쪽 끝에 x-1, x 플러스 1 쓴다. 여기 x-1, x 플러스 1 쓴다. 그 다음 세 자연수의 합을 계산해야 되죠. 얘랑을 다 덧셈하는 거예요. 그럼 x-1 더하기 x 더할 때는 그냥 더하면 되죠. 뭐 가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뺄 때나 배수를 처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로가 필요한 거고 그냥 순수하게 더할 때는 가로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합이 27보다 크다. 부등식이죠? 그리고 조금만 정리해보면 x 더하기 x는 3x가 되죠. 이거 푸는 거니까 여기 밑에 쓰면 될 것 같아요. 3x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집어지지 않을까요? 27. 양쪽을 뭐로 나누죠? 3으로. 약분이 되죠? 좌변은 x, 우변은 9. 그럼 x는 9보다 큰 거잖아. 큰 자연수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0 아니면 11, 1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봐봐. x가 10이었어. x가 10이었다면 그 앞에 있는 수는 9였겠죠. 10, 그 다음은 11. 근데 x가 만약 11이었다면 이 앞은 10이 되고 그 앞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12라면 가운데가 12, 그럼 하나 작으니까 11, 하나 크니까 13.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수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라고요? 가장 작은 세수. 그럼 어떤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 가장 작은 세수의 종류는 9, 10, 11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9, 10, 1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용지는 두 번의 수업, 용지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네, 용지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용지는 두 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80점과 82점을 받았답니다. 그 세 번 시험까지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려면 세 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부모님과 약속을 한 거죠. 이번에 수학 시험은 3번 보는데 네가 만약 평균 85점 이상이 되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 사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차 시험에서 80점, 2차 시험에서 82점. 근데 3차 시험은 좀 잘 봐야 되겠죠? 평균 85가 되려면 3차 시험은 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야. 그럼 3차 시험은 몇 점 이상이 돼야 내가 85점, 평균 85 이상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뭘 외워요? 뭘 외워요? 보세요.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 각각 점수를 쓰는데 80점, 82점, 여기를 모르겠죠. X라고 합시다. 3회 점수 X점. 근데 평균 과는 어떻게 돼요? 다 더해야 되지 않나요? 점수를 다 더한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세 번의 시험이니까 3으로 나오겠지, 당연히. 세 번 시험이잖아. 평균 구하는 공식은 세 번 시험의 총점을 횟수인 세 번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 나오는데 그 평균이 85점 이상이기를 원한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계산 3분의 162 플러스 x 85 양변에 뭘 곱하죠? 3 곱한다. 없어진다. 분자 남는다. 162 플러스 x 이건 얼마? 255 됐죠? 근데 x를 구하려면 이거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더하기 162 없어지면 빼기 162 x는 이거 얼마예요? 93. 따라 이 친구는 3차 시험에서 93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전체 평균이 85점 이상이 나온다. 네, 이 친구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까지 평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요거를 네모 자리에 쓰시면 되고, 부등식을 세우시고 그러면 이렇게를 여기다 부등식에다 쓰시면 되고,
푸시오 그러면 이제 이 푸는 과정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몇 점 이상? 93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푸는 것보다 나는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 내용을 표로 작성할 수 있겠네? 그러면 표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자, 한 개 1,500원짜리 초콜릿과 한 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합쳐서 12개를 사려고 한답니다. 전체 가격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죠. 우리 반 친구들 12명인 거야, 같이. 그래서, 야, 이번에 선생님이 학급비로 돈 주셨어. 그래서 16,000원 주셨는데, 야, 우리 저기 편의점 가서 사 먹자. 갔어요. 근데 각자 친구들한테, 야, 이 집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맛있어. 각자 먹고 싶으면 골라. 했는데, 아무래도 초콜릿이 1,500원 비싸고, 아이스크림 하나 1,000원이나 좀 더 싸긴 하지만, 너무 만약에 초콜릿을 많이 고른다고 쳐봐. 그러면 혹시 내가 준비한 16,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초콜릿 몇 명 먹을 거야? 그럼 초콜릿 먹는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아이스크림 먹겠지. 그럼 적당히 고르다 보니까 초콜릿을 X개를 산다고 치면이죠. 초콜릿 X개를 산다고 치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사는 거예요? 전체 개수에서 초콜릿 개수를 뺀 나머지가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니까 뭐라 써야 되죠? 12, 그치. 12-X를 써야죠. 전체 12개 중에 초콜릿 개수를 빼고 남는 나머지는 아이스크림을 산다. 뭐 예를 들어, 초콜릿을 3개 샀어요. 네. 그럼 아이스크림은 12 빼기 3? 9.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인데, 초콜릿 한 개당 얼마? 1,500원. 근데 X개를 샀으니까, 1,500X. 개수를 곱해야, 한 개당 가격에 산 개수를 곱해야 되니까, 1,500X. 그럼 얘는 한 개 가격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에다 개수를 곱하는데 곱하는 개수가 다항이네? 그럼 뭘 쳐야 되죠? 가로를 쳐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야, 초콜릿 총 금액 얼마야? 그랬더니 1,500X. 더하기 아이스크림 금액은 1,000 가로 12-X. 두 개를 합쳐서 선생님 주신 학급비는 16,000원. 그럼 16,000원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다 쓰면 같은 거고 걔보다 좀 적게 쓰는 건 상관없겠죠?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16,000원 이하만큼 써야 된다. 네. 이제 부등식을 풀 텐데 이것도 너무 미련하게 풀지 말고 미련하게 푼다는 얘기는 이거 막 다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0 2개, 0 2개, 0 2개는 지울 수 있잖아요. 계산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15x 여기 10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120 마이너스 10x 여기는 0 2개 지워졌으니까 160이 남아요. 네. 동량 처리 15x 마이너스 10x 남기고 120이 넘어가니까 160 마이너스 120이 되겠네요. 네. 15x 빼기 10x 5x가 남죠? 여기는 얼마 남아요? 40. 양변 뭐로 나눕니까? 5로 나눕니다. 그럼 약분되고 x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8. 결론은 초콜릿을 몇 개 이하로 사야 돼요? 8개 이하로 사니까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죠? 8개. 최대는 8개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야, 초콜릿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그럼 돈 넘어가. 최대 초콜릿은 8명만 먹어야 돼. 그런 거예요. 되셨죠? 아니요. 이게 뭐 문제잖아. 직접 파는 게 아니니까. 현재 형과 동생. 현재는 사람 이름 아니야. 그래요? 현재 형이 아니고 김현재 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아주 그 현재. 현재 형과 동생의 예금액은 3,000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보다 돈을 덜 저축한 거죠. 동생이 돈이 많아요. 근데 다음 달부터 형이 이제 작정한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 거야. 난 다음 달부터 2,000원씩 저금할 거고 동생은 1,000원씩. 그럼 지금은 형이 예금액이 적지만 형이 앞으로 저축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의 돈이 동생 돈보다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몇 개월 후부터는 그런 일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얘도 이제 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표. 형, 사람 2명이잖아요. 형, 동생. 현재 금액. 형은 3,000원, 동생은 10,000원. 그 다음에 매달 형은 얼마씩 저축? 2,000원씩 저축. 동생은 1,000원씩 더 저축. 그럼 X개월 후에 예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예금액은 그러게요. 저축한 총 금액이 보통 예금액이에요. 내 통장에 저축돼 있는 통장, 그걸 보통 예금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몇 개월까지 내 통장에 저축돼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형은 원래 얼마 가지고 있었죠? 3,000원. 원래 3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덧셈이 되죠? 그 덧셈 되죠? 네. 1개월 저축하면 2,000원 덧셈 되겠지? 네. 2개월 저축하면 4,000원. 2,000 곱하기 2인 4,000원이. 3개월 저축하면 2,000 곱하기 3인 6,000원이. 그럼 X개월 저축하면 2,000X가 덧셈 돼 있겠죠. 네. 이 말이 정말 이해됩니까? 정말 이해돼요. 정말 이해돼요? 좋아요. 그럼 동생은 예금액이니까 원래 처음에 저축됐던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더하기 얘는 1개월당 1,000원씩 늘어가요. 네. 그럼 2개월이면 2,000원, 3개월이면 3,000원, X개월이면 1,000 곱하기 X, 1,000X가 덧셈 돼 있겠죠. X 1 집어넣으면 1,000원, 2 집어넣으면 2,000원 이렇게 늘어가는 거니까. 이제 식만 세우면 되겠네요, 이제. 네. 여기다가 3,000 플러스 2,000X. 이건 형의 X개월 후의 저축금액. X개월 후에 동생의 저축금액. 근데 문제에서 뭐라는 거는 그 X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많아져야 되니까 왼쪽이 더 큰 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예요. 이거 풀 때도 미련맞게만 풀지 마시고 딱 봐도 0이 3번씩 겹치잖아? 0 3개 주고 0 3개 주고 0 3개 주고 0 3개 지우시면 남는 건 3 플러스 2x 얘는 10 플러스 x 괜찮아요? 이해가 합니다. x 넘기죠? 3이 1로 넘어가겠네요. 그럼 2x 마이너스 x 부동안 안 바뀌고 10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x 여기는 7 몇 개월 후부터? 7개월. 아니야. 8개월. 7보다 큰 거잖아. 아, 그럼 몇 개월부터요? 8개월 후부터. 8개월 후부터 형 금액이 동생보다 많아집니다. 자, 집 근처 가게에서 한 개 1,000원인 과자를 왕복 1,600원의 교통비를 들여 대형 할인점에 가면 한 개 7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 과자를 몇 개 이상 사면 대형 할인점에 사는 게 더 유리하냐, 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은 밑에도 설명되어 있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금액이 유리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싸게 산다 라는 뜻인데 이건 이런 느낌이잖아. 집 근처 가게는 한 개당 얼마? 1,000원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야. 근데 할인점은 싸, 700원이야. 그럼 당연히 할인점에 가겠지. 근데 문제는 할인점 가렸더니 교통비가 들어와요. 왔다 갔다 차비가 있어야 돼. 근처 가게는 한 개 1,000원이고 할인점은 700원인데 당연히 할인점이 싸니 할인점을 가는 게 맞는데 얘는 교통비가 또 추가로 들다 보니까 몇 개 개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집 근처가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쌀 것 같고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통비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인점이 가격 하나가 작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아지면 할인점 가는 게 유리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 개 이상을 사야 할인점 가는 게 더 유리한가 더 싸게 돈이 먹히는가를 계산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개 1,000원짜리를 몇 개 산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X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문제를 지정해줬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개수를 네가 스스로 이렇게 민지수 잡고 정의하셔야 돼요. 그럼 한 개 1,000원? 그럼 X개 사면 1,000X만큼 금액이 들어갈 테고 얘는 한 개 700원 700X만큼 돈이 들어가겠죠. 교통비는 얘는 교통비 없고 얘는 교통비가 1,600원이 들어가고 그럼 총 비용은 얘는 그냥 물건값만 있으면 되죠. 1,000X 얘는 물건값에다가 교통비 1,600원을 덧셈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물어본 게 뭔가요? 대형 할인점이 더 유리하냐라는 것은 돈이 더 작게 드냐. 결론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집 근처 가게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쓰시고 그러면 요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은 건 이제 푸시오죠. 푸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0 2개 지워주자고.
여기 0 두 개 지워주자고. 얘도 0 두 개 이렇게 지워주자고. 그럼 얘는 10x가 남고 얘는 7x가 되고 얘는 16이 되고. 이항을 하고 그럼 10x 빼기 7x니까 3x가 남고 걔가 16보다 크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x는 3분의 16 약분 안 되죠?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분수도 나쁘지 않지만 적당히 소수 편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5점 얼마 뒤는 알 필요 없죠? 5점 얼마보다 큰 과다의 개수가 자연수일 거 아닙니까? 그럼 x는 몇 개부터? 6개, 7개, 8개부터는 네, 할인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문제에서 원하는 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부등식을 풀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개수를 정해보니까 5점 몇 개보다 많은 자연수 개수니까 정답은 몇 개부터? 6개 이상 사면 5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6개 이상 사야 할인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거리속력 시험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친절한 책인 게 표도 미리 그려주고 그림도 미리 다 그려놨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문제를 풀 때마다 책에 나온 것처럼 필요하면 표도 한번 스스로 작성하고 그림도 무슨 정물화나 풍경화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 정도는 이 정도예요. 여기 우리 집 있죠?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성범위네를 가요. 이 새끼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아니 뭐 치워. 무슨 12km로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멀어? 총 12km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저거 타면 금방이야. 네. 자, 근데 처음에는 시속 2km 걸어가요. 사모님이랑 이제 약속을 했는데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그냥 끊어. 적당 어느 위치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걸어간 거예요. 헐. 근데 이때는 시속 얼마? 2km. 근데 걷다 보니까 성모빈이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뛰어야 될 것 같아. 이때부터 뛰어요. 뛰어. 또 뛸 때는 시속 얼마? 8kg. 시속 8km. 아, 늦었네? 빨리 뛰어야 되겠다. 네, 뛰는 거죠. 그랬더니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라는 얘기는 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내, 3시간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3시간 이하. 3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3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걸어간 거리가 여유있게 걸어가려면 이 거리가 얼마였어야 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니까 당연히 이 정도 그림은 그리는 이유가 매번 문제 풀다 이게 이렇게 이런 그림을 적당히 작성을 안 하면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이걸 찾아봐야 돼요. 가면서 속력이 얼마였지? 2. 걸어 뛰어간 거리는 3.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그만큼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한번 정리해주면 자꾸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내용을 표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뭐죠? 거리 속력 시간 표를 이렇게 작성해주죠. 많이 했잖아요, 이거.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야. 다만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총 몇 칸이 존재하냐면 3칸의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어차피 6칸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6칸인데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이렇게 3칸으로 보셔야 돼요. 순서 없이 처음에 썼다고 해서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3칸 중에 어느 한 칸에는 보통 구하라는 값인 미지수를 써야 됩니다. 항상 이런 패턴들을 풀면 절대 안 틀려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칸은 숫자를 씁니다. 근데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라는 뜻은 주로, 대체로 라는 뜻이죠. 속력을 대부분 속력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속력 보고 속력에다가 숫자 갖다 끼워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나머지 한 칸은 이게 중요하죠? 얘가 중요해요. 공식. 공식? 무슨 공식?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이거 알지 않으신가요? 뭐예요, 이거? 거석식. 급해요. 거석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한 칸은 요 두 개, 미지수와 숫자를 통해서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을 통해서 식을 만들고 보통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잘 쫓아가면 사실 아까 말했지만 틀릴 만한 거 없어요. 웬만해서는. 예. 이제 따라 해봅시다. 이걸 따라 해요. 거리칸, 속력칸, 시간칸에 소위 미지수를 들어왔는데 뭐가 미지수지? 아,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여기가 x라는 미지수를 두면 되겠구나. 그럼 뛰어간 거리는? 부등식은 미지수를 두 개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 쓰셔야 돼요. 하나. 그럼 걸어간 거리가 x예요. 그럼 뛰어간 거리는? 거리 봐봐. 총 거리 얼마야? 12. 그럼 뛰어간 거리는? 12km에서 거리가 또 걸어간 거리 빼면 뛰어간 거리 아니에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그치, 12 빼기 x지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 뭐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에요. 총 12km야. 근데 내가 걸어간 게 3km야. 그럼 뛰어간 거는 9km라는 얘기지. 총 12km야. 걸어간 거리가 10km야. 그럼 뛰어간 거리는 2km라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 거리에서 걸어간 거리 빼면 뛰어간 거리가 남잖아. 그 뺀다는 뜻이니까 12에서 x를 빼면 되겠구나. 그럼 미지수 한 칸 채웠어요. 네. 그 다음에 숫자.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는 뜻은 절대적은 아니야. 근데 주로 대부분 다 속력에 숫자가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력에 숫자를 채워 넣는다. 단위는 생략하고.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예. 한 칸, 공식. 우리 뭐 약간 누가 남았죠? 시간 칸이 남았잖아요.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가 이 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을 말하지 않나요? 그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걸어갔을 때 속력분의 걸어갔을 때 거리라고 쓰겠죠. 여기는 이 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뛰어갔을 때 시간이에요. 뛴 시간. 그럼 뛰어갔을 때 속력 8분의 당연히 뛰어갔을 때 거리 12-x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해석을 잘하라고. 걸어간 시간, 뛰어간 시간, 총 시간.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걸어간 시간에 뛰어간 시간을 뭐 하면? 합쳐도 총 시간이 3시간 이하가 된다. 이해됩니까?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면 돼. 남은 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곱하죠? 8을, 누가 봐도 8을 곱해야 되잖아. 분모를 지워야 되잖아.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4x가 남고, 얘는 약분하면 1이 분배되는데, 어차피 1은 분배도 똑같이 12-x가 될 테고, 얘는 8 곱해야 된다? 24. 4x에서 x를 빼면 3x.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없어지고, 이거 빼기 10이 되지 않아요? 그럼 24 빼기 12. 12. 양변 뭘로 나누죠? 3으로. 약분되고 x는 4km 이하, 이거는 거리잖아, 거리. 걸어간 거리가 4km 이하가 된다.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간다는 얘기죠? 최대 4km지. 4km 이하까지만 걸을 수 있으니까 최대 걸으려면 4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시간상 뛸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흐름만 잘 쫓아가면 그냥 어떻게 미지수 세우시고 숫자는 속력에다 갖다 끼시고 나머지 시간은 공식 맞춰 쓰시고 해석만 걸어간 시간, 뛰어간 시간 어떻게 하라고? 둘을 더해서 총 시간이 3시간 이하. 그건 가벼운 1차 부등식이에요. 이 정도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 뭐 표하고 식만 잘 정리하시면 사실 딱히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태구가 버스 타기 전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됐니? 근데 정류장과 편의점을 시속 2km 걸어서 왕복할 거야.
그 15분 동안 물을 사. 뭔 물을 오래 사? 그러게요. 어쨌든 물을 고르는 시간이 15분이래요. 그 정류장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편의점을 다녀올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태우가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정류장에 왔어. 힘겹게 빨리 어딜 가려고 왔어요. 놀러 가려고. 근데 왔더니 버스를 놓친 거야. 다음 버스를 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그럼 1시간 동안 놀긴 뭐해서 나 지금 목마르니까 편의점 갔다 와야지. 근데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서 시속 2km 편의점을 갈 건데 편의점이 너무 멀면 못 갔다 올 수 있잖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편의점 내가 이 속력을 걸어갈 때 편의점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야 갔다 왔다 물 고르는 시간이 합쳐가지고 1시간 여유가 있다는 뜻은 1시간 이하로 갔다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류장, 여기를 편의점이라고 합시다. 총 거리를 묻는 문제니까 x 킬로미터. 됐나요? 속력은 왔다 시속 2km. 갔다가 왔다가 시속 2km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단 편의점에서 몇 분 써요? 15분을 씁니다. 그럼 실제로 갔다 오는 데까지만 하면 몇 분에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갔다가 오는 데는 몇 분 만에? 45분 이하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이 친구 지금 상점에 15분 썼잖아. 그럼 최대 45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했죠? 당연히 이제는 표를 그리는 겁니다. 거리 속력 시간표. 세칸, 거리칸, 속력칸, 시간칸. 항상 규칙은 한 칸 미지수, 한 칸 숫자, 한 칸은 공식. 이건 누가 봐도 거리가 x잖아. 그럼 거리의 미지수 잡는데 이거 왜 두 칸인가요? 갈 때와 올 때예요. 근데 지금은 갈 때나 올 때나 같은 속력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구분은 두 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 때와 올 때. 어떤 문제들은 갈 때 2km, 올 때는 4km 이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갈 때 거리 x, 올 때 거리 x. 같은 거리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똑같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속력은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 똑같이죠 뭐. 갈 때 올 때 속력. 그럼 다 됐네. 공식 2분의 x 2분의 x. 이게 해석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갈 때 걸린 시간. 이게 시간이잖아. 얘는 올 때 걸린 시간. 어떻게 하라고? 둘을 왕복이니까 시간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왕복 시간이 몇 분이야? 45분.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맞나요? 틀리지? 틀리잖아. 뭐가 틀렸어 지금? 잘했는데 마지막에 뭘 틀렸어요? 뭘 틀렸어요? 45. 저 45 틀렸어요. 40으로 쓰면 안 돼. 이걸 40으로 쓰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이건 시간이죠? 얘도 시간이죠? 그럼 40으로 쓰면 45시간을 쓴 거야.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합쳐서 45시간 이하를 갔다 온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잖아. 45분이잖아. 그럼 이 45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45분을 시간으로 바꿔놔야 돼요. 왜냐면 시속이니까 시속이라 단위가 다 시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시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4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죠? 45 곱하기 60분의 1 혹은 뭐 하면 되죠? 45분을 60으로 나누면 이게 1시간 단위에 맞는 분이 표시되는 거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이거 약분하면? 이거 뭐로 약분되죠? 5로 약분하면 12분의 아니 15로 약분되나 본데? 15로 약분하면 5분의 3?
이걸 15력. 4분의 3 아니에요? 네, 4분의 4분. 3 하면은 네. 네. 얼마나 약분돼요, 그래서? 네. 4분의 3? 네, 4분의 3. 얘를 45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4분의 3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심하면 돼, 이 문제는. 단위가 안 맞는다. 분명 계속 계속 시속을 말하는데 갑자기 분이 나왔네? 그러면 단위는 속력 단위인 시속에 맞는 시로 바꿔놔야 된다. 만약 문제가 분속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를 문제를 봤더니 2시간 이렇게 나와. 분속인데 2시간이야. 그럼 그때는 2시간을 분으로 바꿔야 돼요. 2시간을 분으로 60을 곱하는 거니까 120분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속력 단위에 맞춰서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분을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양변에 4를 곱하죠. 4 곱하면 2x. 4 곱하면 약분되고 2x. 4를 곱하면 3. 4x는 3보다 작거 나왔다. 양변 뭘로 나누죠? 4로 나눕니다. 약분하면 x가 남고 x는 4분의 3km 이하에 갔다 와야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4분의 3km 이하를 갔다 와야 여기를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까? 4분의 3km라고 대답하 최대가 4분의 3km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